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오늘날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 민족 국가를 세우는 이제 중요한 사상들 해서 쭉 정리했었죠. 그쵸? 뭐예요? 네. 자유주의, 그쵸? 보수주의, 뭐예요? 민족주의, 그리고 또 뭐였지? 민주주의잖아요. 그쵸? 네. 전혀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민족주의 했었잖아요. 그쵸? 네. 예. 요 네 개가 이제 요렇게 그 융합이 돼서 태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은 좀 상황이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은요. 이게 민족들 별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유럽이 흘러가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유럽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죠? 예, 네.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쵸? 물론 주력은 이제 영국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그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민이 꾸준하게 오거든요. 새로운 기회의 땅. 아, 그쵸? 예, 네. 자유의 나라 해가지고 꾸준히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 독일로부터도 넘어오고 뭐 하여간 끊임없이 넘어와요. 그리고 영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국도 민족이 그 여러 개잖아요. 그쵸? 위에는 스코틀랜드고 저쪽은 아일랜드 있고 또 저쪽은 웨일스 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는 이게 형성이 애초에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아,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만약에 민족주의가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민족들끼리 다 쪼개지고 찢어지겠죠. 그쵸?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오스트리아 제국 같은 경우가 어때요? 극한 민족 대립에 네. 휩쓸리면서 다 쪼개져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미국도 그러면은 그렇게 왜냐면은 근현대 그 시기에 그 나폴레옹 이후 시기에 아까 주요 그 사상 봤잖아요. 민족주의가 대두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각자의 민족들을 따라서 우리가 각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독립을 해서 각자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될 것만 같죠. 그쵸? 그런데 네. 그게 안 나와요. 네. 예, 그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개념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민족을 하나로 녹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 뭐예요? 민족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미국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막 USA, USA 하면서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때 탄생이에요, 요때. 오히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 기반에서 유럽의 각국은 단일 민족 국가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나갔는데 미국은 애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면 거꾸로 모든 민족을 융합을 해서 뭐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을 녹아드는 아,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민족 국가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는 나라가 이 그 미국입니다. 근데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확립이 되는 사건이 마지막 마침표가 요 남북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 볼게요. 미국의 건국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우리 그래서 배웠었죠. 그쵸? 프랑스 혁명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원리로 독립했었다고 하는 거 봤었죠. 그쵸? 그래서 네, 시민적 자유를 보장을 해야 예배의 자유를 받는다. 보장받는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아야 된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적 원리를 배척할 이유가 없죠. 그쵸? 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상권 분립을 통한 세력 균형과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대의 정부 형태로 애초에 그래서 헌법도 이렇게 딱 갖춰지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건국 직후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요.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시민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국을 하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폴레옹 이후 시기에 그 뭐냐 그 개인의 자유는 신성 불가침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리로 보장을 해야 어떤 그 독재 정부의 탄압 이런 걸 견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한참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네, 그쵸. 그래서 나폴레옹 시절 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건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도 보고 네, 그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도 비슷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런 여기선 자유주의죠. 네, 자유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그 조항들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예, 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지금은 지지하겠지만 이후에 흘러가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상황을 흘러가는 걸 보니까 비슷한 원리로 독립한 것 같은데도 저기 보니까 막 완전히 그쵸 막 전체주의적으로 막 휩쓸리고 난리가 나는 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조금 그쵸 그러니까 지금 명문화를 하고 분명히 해야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쵸? 예, 지금은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그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건국한 헌법 외에 추가한 그 조항들이 나옵니다. 미국 헌법에.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왜 수정헌법이냐? 건국 헌법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예, 안 네, 들어갔는데 건국하고는 아니 난 이후에 원래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데 이거를 지금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은 장래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요즘에도 얘기하죠. 뭐 미국 수정헌법 몇 조에 의하면 뭐 뭐가 헌법적 권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정헌법 몇 조다 이러면은 아 원래 건국헌법엔 안 들어가 있구나.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수정헌법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정헌법 중에 그 하나는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이 있고 그 수정헌법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후반부에 내려가면은 그 금주 조항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헌법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수정헌법인데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그 의의는 그런 거예요. 기본 의의는 이제 건국헌법에다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차제에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해놓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거 무너지면은 예배의 자유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쵸? 시민의 자유를 확립하려고 독립까지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네. 차제에 시민의 권리를 절대화하는 근데 이게 자유주의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한 헌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이제 Bill of Rights라고 해서 이제 수정헌법 뭐 이렇게 그 다발 몇 개가 한 방에 통과가 돼요. 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이제 더해져서 오늘날에 이제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건국 헌법이 있고 수정 헌법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이제 그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아, 네, 네. 어떤 주도권 다툼이냐면은 이거예요.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는 거. 미국이 건국한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 그쵸? 네. 시민의 자유와 권리죠, 그쵸? 네. 자유와 권리를 그쵸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노선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아, 노선은 뭘 더 강조하느냐? 연방, 연합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주의 시대를 봤잖아요. 그쵸? 물론 그때가 이땐지는 선생님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의 자유 외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면 아, 그쵸? 예, 저기서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이 나오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독립하고 났을 때 지금 그 당면한 상황이 어때요? 저기는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쵸? 네. 강력한 힘을 가진 대영 제국인데 우리 개인의 권리 지킨다고 해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아, 들어왔면 되죠. 예, 이게 나라가 그쵸? 이게 백척간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단단한 나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권력보다도 뭘 더 강화해야 되냐면은 연방 정부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중앙 정부예요. 그쵸? 네. 주 정부 위에 네. 통제 혹은 군림하는 연방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서 이 그 미 합중국이죠. USA라고 하는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고 강력하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쫙 엮는데 성공을 해야 개인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을 받는다. 예, 요런 노선이 이제 등장을 해요.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주의 권한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느냐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상황 같은 거잖아요. 연방정부가. 그쵸? 네. 네. 그쵸. 우리가 개인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쵸?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뭐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더니, 뭐 연방정부라는 또 다른 상전이 등장해서 아, 이래라 네.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개인이에요. 주라고 하는 건 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권한과 그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연합과 연방은 뭐예요? 굉장히 느슨한 연합체가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중앙정부 조직이 있어서 막 행정력을 막 이렇게 샥 발휘하는 조직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러면 우리 언제 어디 뭐 워싱턴 DC에 모여서 우리 한번 논의 좀 해봅시다. 아, 언제? 예, 그냥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견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죠. 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USA라고 하는 전체 차원에서 무언가를 대응하고, 그쵸?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 연방주의자들이에요. 연방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나갔다가는 지금 저 강대국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 지금 당장 독립하자마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요게 지금 아, 프랑스 네. 도움으로 강신이 독립했는데, 저기 저 강대국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언제 와야 될지 모른다.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뭐예요? 연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그 공통된 표준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각 주들을 묶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연방주의자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의 미국의 재정 시스템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방식으로 해서 각 주의 재정 시스템을 싹 다 엮는데 성공한 아, 그래서 연방 탄생의 아버지라고까지도 그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고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황 저기 그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둘이 엄청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방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는 패배했는데 이 행정 측면에서는 완승을 거둬가지고 아,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해밀턴 같은 사람은 또 어이없게 그 결투에서 총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 연방주의자들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와해가 돼버리고 제퍼슨이 이제 그 대통령이 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연방이 아니라 이제 주의 권한을 중시하는 느슨한 연맹체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막상 제퍼슨이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해밀턴이 깔아놨던 그런 시스템들을 그대로 그냥 다 활용해 버립니다. 아,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그 제퍼슨이 승리했는데 오히려 그 행정 조직력 있잖아요. 나라를 이루는 행정 조직력에서는 해밀턴이 완승을 거둬가지고 연방 정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굉장히 든든하게 짜여진 그런 나라로 출발하는 게 미국이에요. 아, 되게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해밀턴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진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느슨한 연맹체가 돼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한번 논의해 볼까요? 그렇죠? 난 아, 찬성 반대 뭐 이러면 또 뭐 안 맞아가지고 뭘 하니 못하니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연방주의자들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재정 시스템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 각 주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데 성공해버렸어요. 네. 그 뒷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지금 그것까지 할 거는 없고 이거 재정으로 다 엮은 거예요. 어쨌든. 네. 그걸 저기 그 출범시키는데 성공을 해서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연방이라고 하는 강력한 울타리가 뭐예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져 있는 상태로 출발을 했다라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슨한 연맹체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이제 어디에 자기한테 맞는 지방으로 다 가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독일의 수많은 영방들 우리 그 네. 봤었잖아요.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고요. 아, 독일 영방같이 이렇게 돼 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나 뽑듯이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던 역사였는데 이 초기에 나타난 연방주의자들이 행정, 재정, 조직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를 쫙 깔아놓는데 성공하면서 훨씬 더 단단한 연방 정부라고 하는 조직체를 출범시키는 게 그쵸? 이게 네. 이제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넘어와도 어떤 출신의 민족이 넘어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방 정부가 깔아놓은 표준 시스템 안에 융화되는 그런 그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민족이 그 베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나라가 베이스, 연방정부, USA라고 하는 어떤 민족과 문화가 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표준 안에서 그것을 융합해서 미국만의 문화와 가치와 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USA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예,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나라를 나아가게 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근데 그게 네, 아니었다면은 민족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그쵸? 느슨한 그런 연합체였다면은 분명히 독일 연방, 그쵸? 신성 로마 제국, 막 이런 쪽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은 연방주의자들이 가장 우려했었던 그런 강대국의 시대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지부진해서 뭘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이 분명히 근현대 시대에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아, 예. 그런데 뭐예요? 하나의 나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배울 1, 2차 세계대전이나 그리고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진영을 대표해서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되는 네, 나라로 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예, 지금 너무 멀리 갔나요? 하여간 하여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에서 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연방 정부 시스템으로 잡혔다. 그래서 하나의 틀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쪽으로 미국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차후의 세계사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미국은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자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미국은 느슨한 독립국가 연합체보다는 강력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행정 시스템으로 그거를 미리 구현을 해버리니까,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흘러가면은 실제로 연방주의 쪽이 승리하는 것처럼 저기 그 뭐냐 정착이 돼요. 예, 아,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날의 이렇게 보면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주의 권한보다 더 세요. 미국 가보면. 아, 네, 더 세요. 아, 물론 네, 주법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그걸 자치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애초에 뭐예요? 이렇게 탄생했으니까. 그쵸? 네, 그런데 역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더 센 권력과 권한, 상위 권한을 갖는 정부가 탄생합니다. 연방 정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미국인의 나라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버려요.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유럽은 뭐예요?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쵸?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쵸? 우리 독일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쵸?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뭐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쵸? 그 USA라고 하는 연방 정부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동질 아이덴티티가 생기는데 그 동일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한다 이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로 뭉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연방이라고 하는 그 권한도 거기에서 또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문화와 인종과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힘을 합하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인이다. 그쵸? 이런 네, 걸로 이제 그 미국의
그 새로운 민족 정신이죠. 그쵸? 새로운 민족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이전에는 굉장히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덜 잡혀 있고 뿌리 내려 있었을 테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국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약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네,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는 데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맥어피 독본이라고 하는 그 기초 문법 교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 바탕 위에서 성실, 근면,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빼곡히 깔고 있는 그런 교본이래요. 아, 예,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쵸? 도덕성, 독립, 자치정부, 개인의 권리, 그쵸? 예.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뭐지? 그 수정헌법, 암송하는 그 미국인들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는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네, 민족적 아이덴티티죠. 새로운 그죠? 그래서 새로운 아, 민족적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는 아이덴티티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 뭐가 있어? 단군 이래 5천 년의 역사를 자랑. 아, 예. 단일 아, 배달 민족이다. 이거 대본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인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수정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똘똘 뭉치는 이런 근데 그 사람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 그렇죠? 예, 영국 사람, 그 민족이 그렇죠? 거의 초월돼서 새로운 민족 그렇죠? 오히려 그 가치지향적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신민족이죠. 그쵸? 그래서 네, 문화와 민족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연합정부. 그쵸? 그러면서도 뭐예요? 각 주별로는 다 자치권을 갖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네, 자유의 나라. 그쵸? 네, 이거를 네,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뭐예요? 새로운 민족 국가. 그쵸? 그래서 뭉치는 거예요. 그쵸?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나라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그쵸? 예, 파편화돼서 쪼개져서 그냥 뭐라 그냐 느슨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앙 정부라고 하는 연방 정부가 있어서 뭐예요? 나라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그쵸? 일사불란하게 어떤 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탄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마치 단일 민족 국가처럼 작동하는 새로운 융합적 민족 국가가 태어나는 게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건데 거기에 핵심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인들 보면은 이제 막 수정헌법 같은 거를 이제 막 낭송하면 암송하고 낭송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뭐지 뭐 시가 뭐 이렇게 뭐 악기 같은 거 연주하면서 아, 우리 뭐 예배 찬송가 하듯이 그쵸? 네,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딱 그 뭐냐 그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그쵸? 그런 것처럼 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예,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막 이런 것처럼 걔네들은 수정헌법 그쵸?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삼는 신민족, 그쵸? 예, 문화 융합적 국가, 중앙 집권형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게 미국인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이제 1800년대 중후반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노예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 단일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하게 정착이 돼서 하나의, 그쵸? 그 연합국으로 영국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하는 이슈가 뭐냐? 노예 문제를.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쭉 서론을 깔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렇게 인프라가 깔렸고, 그리고 사람 이게 교육을 통해서, 그쵸? 그런 가치들이 표준 가치들로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출신이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국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 수호하기 위한 USA의 시티즌이다. 그쵸? 예. 네. 예, 이런 걸로 그 이제 뭐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노예 문제가 이거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었다는 게 이제 튀어나왔던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연방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예? 아, 문제까지 갔다가 대화로 돼요, 안 돼요? 대화로 안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해결, 아, 예, 일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뭐예요? 이제 그 튼튼한, 그쵸? 하나의 그 이제 그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확장을 시도하는 거죠. 그쵸? 예, 확장해 네. 나아가면서 오늘날에 캘리포니아까지 예, 이르게 되면서 이제 태평양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역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거 원래 오늘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로- 네, 네. 서론하다 보니까 이거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는 뭐였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예요. 미국 북부나 남부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의식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어, 같아요. 다,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아, 예. 이런 역사적 맥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네. 국가의 기본 아이덴티티로 해서 우리가 그쵸? 미국이라고 하는 예, 그런 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기반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 달랐느냐? 북부는 기본적으로 공장에 기초한 그 경제 체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네. 네, 이거는 네. 이제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남부는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 농장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 농장. 예.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민자 같은 경우는 남부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 굳이 지을 이유가 없죠. 예, 없는 거예요. 일자리 위해서 대부분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북부로 가겠죠. 그쵸?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남부에는 왜 이렇게 농장 문화가 발달했느냐?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면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봤었죠. 그쵸? 네. 그 면화가 미국 남부에서 대부분 다 재배돼서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안 그래도 신대륙이니까 막 땅은 남아 돌고 그쵸? 기온은 딱 맞아 떨어지고 뭐 씨만 뿌리면 팍팍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로 노예를 사와서 노예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노예를 사와서 거기 이제 그 뭐냐 그 수확을 하는 거죠. 그쵸? 예,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뭐냐 이렇게 씨 걸러내는 기계 돌려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올려보내고 그쵸? 예, 네. 그런 어떤 그러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뭐예요?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쵸? 공장에서 그쵸? 면직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증기기관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공업품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부로 다시 돌아오는 요런 식의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에 반해서 북부는 이게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안 아예, 맞는 거니까 애초에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공장 형태로 예, 뭐 그러니까 노예를 살 필요가 없군요. 예, 노예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규모로 기회의 땅을 찾아서 그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또 넘쳐나잖아요. 그쵸? 뭐 예, 일하러 올 사람들도 많은데. 예, 많아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신대륙이 그쵸? 예, 생겼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남부 쪽으로는 안 가요. 그쵸? 아, 예, 거기 가봐야 뭐 그쵸? 다 흑인 노예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일자리 있는 공장 쪽에 있는 북부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이고 남부는 어떻게 돼요? 광활한 그쵸? 예, 그런 어떤 그 농장에 일손은 필요하니까 대부분 그 면화 농장이에요. 네. 일손 필요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노예 시장에서 그쵸? 대규모로 노예를 사와서 사실 혹독하게 부려먹는 거죠. 그쵸? 네, 노동력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원가를 떨어뜨리는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원료를 어떻게 해요? 영국에다 갖다 팔고 예, 이런 식의 경제 체계가 그 기후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부에서는 노예가 필요 없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예, 저임금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노예가 뭐가 필요해요, 그쵸? 네. 그런데 남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큰일 날 어, 얘기죠, 그쵸? 예, 네, 그렇죠. 예, 자기 왜냐, 밥. 예, 이게 원료 장사하는 게 사실 노동력으로, 그쵸? 하는 건데 갑자기 임금 노동자들이 하라 그러면은 남부 농장은 거의 사형 선고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남부 쪽에서는 노예 제도가 생명줄과 같았던 것이고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북부는 영국 본토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제품과 경쟁해야 했던 관계로 관세가 있기를 바랬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면 좋죠. 남부는 영국 본토의 원료를 납품한 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사서 사용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는 편을 선호했어요. 그거보다도 이거죠, 그쵸? 유럽에서 뭐예요? 노예와 농노제도가 본격적으로 철폐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윌리엄 윌버포스 봤었죠, 그쵸? 네. 그분의 활동과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게 아,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그쵸? 하나님 네.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주도했었던 게 이제 그 복음주의 부흥을 일으켰던 휘필드하고 웨슬리, 특히 존 아, 웨슬리가 이제 장수하잖아요. 예, 네. 그 분이 이제 불을 붙이게 된 것을 이제 나중에 그 뭐냐 그분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 윌버포스 같은 분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실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북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쵸? 그런 사회 변화 네. 흐름을 받아들여서 안 그래도 그런 걸 받아들이기 쉬운데 받아들이고 보니까 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건국했는데 이게 노예 뭐야? 그쵸? 아, 네. 사람을 재산처럼 대하고 사고 팔고, 그쵸? 우리는 그런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노예제도 이거 우리 미국의 가치랑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북부에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야, 성경에서도 노예 나오잖아. 그렇죠? 네, 아, 남부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노예 나오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노예를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게 잘 대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밀려드는 이민자들, 그쵸? 저임금으로 부려먹으면서 혹독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노예를 훨씬 더 잘 대한다. 아, 그러면서 노예긴 하지만 굉장히 그 관계가 좋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그 현실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제넘는 간섭,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입하고 빼앗고 억압하려는 그런 주제넘은,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남부도 뭘 들고 나온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네. 우리 문화와 관습 문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혹독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네. 뭐예요? 너희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우리가 주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뭐 폐기해야 된다는 연방의 이름으로 뭐 폐기를 해야 된다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거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거 네. 지키려고 독립하고 피 흘려서 싸웠는데 이거 봐 연방주의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또 다른 상황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부와 남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게 남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1부. 네. 네, 다 하고 네.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쵸?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뭐예요? 연방의 나라로 나아갔다. 그쵸? 연방의 네. 나라라는 방향성을 잡았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민족과 문화, 나라를 융합할 수 있는 표준이 자리할 수 있는 기초 틀과 방향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그 울타리 안에 맥어피 독본이라고 하는 문법 교재를 통해서 뭐예요? 미국의 보편적 가치들, 그쵸? 기독교 정신, 청렴, 근면, 애국심, 그다음에 독립, 그쵸? 개인의 자유, 권리, 그쵸? 이런 아, 것들이 뭐예요? 편만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두 번째 네. 단계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경제라고 하는 환경에서 두 개가 아주 판이하게 근데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노예제도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예요? 둘 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갖고 폐지해야 되느니 주제 넘는 간섭을 하면 안 되느니 하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벌어지는 게 뭐다? 남북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그래요.